복실이 사료 하루 2번 주시고요. 물그릇 항상 깨끗하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응원봉을 흔들며 사돈댁과 콘서트로 떠났습니다. 73세 한명자에게 남겨진 건 개 사료 급여 메모지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꺼낸 건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과연 개 밥만 챙기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콘서트에서 돌아온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반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주말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현관 앞에서 며느리 서은주가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콘서트 다녀올게요. 서은주가 응원봉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명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돈 이정희와 손자까지 함께 나온 일행들이 번갈아가며 포즈를 잡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트로트 톱가수 콘서트에 갈 사람들의 들뜬 표정이었죠. 복실아, 밥 시간이다. 명자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개를 불렀습니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서은주가 붙여놓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복실이 사료 하루 2번, 물그릇 항상 깨끗하게라고 적혀 있었죠. 명자는 메모지를 보며 사료를 덜어 복실이 밥그릇에 채웠습니다. 물그릇도 새 물로 갈아주었어요. 현관에서 전자비밀번호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명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명자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죠. 공연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 좌석에서 찍은 사진, 무대 앞 조명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사돈과 며느리, 아들 박준식, 손자의 얼굴만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천천히 넘겨보다가 알림을 묵음으로 바꿨어요. TV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음악 프로그램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서는 중년 가수가 애절한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죠. 거실 한켠을 둘러보니 콘서트를 준비하며 미리 사둔 간식 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돈이 보내온 택배 상자도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상자 옆면에 적힌 이정희, 서은주라는 이름들을 읽어봤습니다. 복실아, 이리 와. 명자는 개를 불러 상자들을 벽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복실이가 상자를 긁지 않도록 계집 위치도 조정했어요. 개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다가왔어요. 명자는 혼자서 냄비에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밥도 한 공기만 덜어 식탁 한쪽에 놓았죠. 복실아, 산책 갈까? 명자는 식사 전에 복실이 목줄을 챙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놀이터 근처를 지날 때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콘서트 실황을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았죠. 이명웅 씨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자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들어보다가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복실이가 뒤따라 걸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밥, 며칠 전에 담가둔 김치가 전부였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날 시간이었지만 집 안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명자는 거실 불을 끄기 전에 TV에서 나오는 트로트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전원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은주가 굿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콘서트 정말 좋았어요. 서은주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응원봉과 티셔츠, 포토카드들을 쏟아내듯 늘어놓았어요. 전날 사용한 화장품과 옷가지가 뒤섞인 쇼핑백은 소파에 올려두었습니다. 서은주는 주방으로 와서 싱크대에 쌓인 컵과 그릇들을 손가락 끝으로 밀어놓았어요. 어머니, 저 씻고 올게요. 서은주가 화장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은주가 남긴 접시와 컵을 물에 헹궜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현관에서 택배벨이 울렸습니다. 새로 배달된 상자 2개였죠. 명자는 상자들을 집 안으로 옮겨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한 상자는 사돈댁으로 가져갈 것, 다른 상자는 며느리 것이었어요. 벽에 붙여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정렬해 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준식이 퇴근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어머니, 고지서 나왔네요. 박준식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명자는 도시가스, 전기, 수도 고지서를 건네주었어요. 박준식은 고지서들을 눈으로만 훑어보더니 상단에 적힌 소유자 한명자라는 부분과 사용량 증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사용량이 많이 늘었네. 박준식이 중얼거렸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고지서를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자기 방에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갔습니다. 들어가 봐야겠네요. 박준식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현관을 드나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떠올랐죠. 계집 옆에 밀려있는 쇼핑백과 택배 상자들을 세어봤습니다. 복실이가 잠든 사이 명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사본과 예전 통장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집 주소와 잔액 옆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더듬어 읽어봤죠. 한명자, 한명자라고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가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관리비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기부등본 사본 한 장을 따로 빼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봉투와 통장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며 명자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택배가 올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 집을 치우고 개밥을 챙겨야 할 거였어요. 며칠 후 주말 사돈 이정희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명자가 전날부터 올려둔 등기부등본 사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서은주는 사돈에게 콘서트 굿즈를 보여주려고 쇼핑백을 풀다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서은주가 등기부등본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사돈 쪽으로 밀어두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죠. 손자 놀아주고 있을게. 이정희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명자는 부엌 창문에 비친 거실 풍경을 지켜봤어요. 사돈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와 같은 위치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수세미를 잠시 내려놓고 물을 잠갔어요. 흐르는 소리를 줄인 뒤 접시를 헹구는 척하면서 거실 쪽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 앱을 켰어요. 명자 집 주소를 입력하더니 화면에 표시된 최근 거래가와 예상 시세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손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현재 시세와 추정 대출 가능액을 적어갔어요. 등기부등본 사본에서 소유자 한명자 단독이라고 찍힌 부분에 시선을 한 번 더 머물렀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이정희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은주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등기부등본 사본 옆에 이정희가 가져온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을 나란히 놓았어요.
사실 저희 따로 살고 있잖아요. 서은주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장만해야 하는데. 이정희가 메모장에 적는 숫자들을 흘끗 확인하며 대화에 끼워 넣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집을 잘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정희가 펜으로 숫자를 동그라미 쳐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두 사람은 계속 속삭이듯 이야기했어요. 명자는 물소리를 다시 틀어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돈이 돌아갔어요. 명자는 거실 정리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남겨진 부동산 명함과 메모지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 한 귀퉁이에 한명자 집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그 글씨를 읽어봤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등기부등본 사본과 함께 서랍 안에 넣었어요. 서랍을 천천히 닫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명자는 장을 보러 재래시장에 갔어요. 시장 입구에 붙은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단지 상단에 크게 적힌 이 동네 30년 된 아파트, 지금이 매도 적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의 집 평형과 비슷한 매물 시세를 확인해 보니 몇 년 사이 숫자들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네. 명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명자는 장바구니를 부엌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도시가스, 전기, 수도, 고지서를 다시 펼쳐 사용량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형광등과 거실 간접 조명을 껐어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플러그도 뽑아두었습니다. 당분간 전기 절약에 신경 써야겠다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오후에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어요. 사무실 창구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재발급받으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관리비가 많이 늘었는데 왜 그런가요? 명자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더 드나들면 그런 일이 많아요. 직원이 고지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른 세대들도 가족이 많이 오가면 사용량이 늘더라고요. 명자는 직원의 말을 들으며 본인 집의 출입 인원과 사용 행태를 떠올려 봤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드나들고 사돈댁에서도 자주 오고 택배도 많이 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 앞을 지났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고령자 재산법률주거 무료 상담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눈으로 3번 정도 읽어봤어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재산 상담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음 주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명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실이가 계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볼륨을 낮춘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부동산 전단지와 주민센터 포스터가 번갈아 떠올랐어요. 테이블 서랍 안에 있는 등기부등본과 메모지도 생각났습니다. 다음 주 상담 일정이 적힌 메모지를 다시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문질러 본 뒤 머리맡 작은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복실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명자가 잠든 개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명자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집은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재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텔레비전을 끄고 불도 끈 후 명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상담일 아침, 명자는 서류 봉투에 등기부등본 사본과 통장, 고지서를 차례로 넣어 손가방에 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앞번호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가 떴습니다. 제3법률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원봉사 변호사 정혜준과 부동산 자문위원 앞자리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정혜준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상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등기부등본 사본과 재산세 고지서를 펼쳐 보였어요. 자문위원은 컴퓨터 화면으로 해당 주소와 주변 시세를 조회했습니다. 소유자 한 명자 단독이라는 화면을 확인한 뒤 질문을 시작했어요. 현재 이 집이 어머님의 유일한 부동산인가요? 자문위원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이름으로 남은 건 이 집 한 채뿐이에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토지나 예금은 얼마나 되시나요? 자문위원이 계속 물어봤어요. 명자는 통장을 보여주며 적은 금액을 설명했습니다. 정혜준은 메모지에 단독 소유자, 처분 권한 100%, 가족명의 변경 시 본인 동의 필수라는 문장을 적어 명자 앞에 밀어주었어요. 자식들이 명예 이전이나 담보대출을 요구하더라도 어머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정혜준이 메모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어서 정혜준은 새로운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가족이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판단 능력이요? 명자가 되물었습니다. 후견인 제도나 인지, 장애 같은 것을 거론할 수도 있어요. 정혜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정혜준은 메모지 뒷면에 법률구조공단과 시청 법률상담과 연락처를 써서 건네주었어요. 명자는 메모지를 소중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주민센터를 나오는 길에 명자는 안내 데스크 앞에 놓인 고령자 주거 이전 지원 안내 책자를 한 권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건물 밖 계단을 내려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메모지 앞면에 적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명예 변경 불가라는 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종이를 접어 가방 속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준식은 사돈 이정희와 마주 앉아 태블릿으로 명자 집 주소를 입력해 부동산 앱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올랐네. 이정희가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메모장에 현재 집 시가와 예상 대출 가능액, 남은 대출 상환 기간을 적어갔어요. 이 집을 담보로 상가 투자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계산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 박준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메모장 하단에 어머니 집 담보대출 상가 투자 손주 교육비라는 간단한 화살표를 그려 넣었어요. 박준식은 그 옆에 자신의 월급과 가계 수입, 지출 내역을 떠올리며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박준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박준식과 서은주는 명자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과 방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각 방 구조와 베란다 크기를 촬영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내기 좋은 각도와 조명을 맞추기 위해 커튼을 걷고 불을 켰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넓어 보일 것 같아. 서은주가 거실 구석에서 말했습니다. 응, 이 각도가 좋네. 박준식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답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강조하는 사진까지 찍어 저장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촬영을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자가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신발장 앞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 2장이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서은주가 급하게 적은 어머니 집 담보대출 문의 예정이라는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앉아 그 글자를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명함과 메모를 서랍 안등기 부등본 사본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복실아, 뭔가 이상하지? 명자가 걔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부엌 식탁 위에 주민센터에서 받은 메모지와 부동산 명함, 사돈이 두고 간 메모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한쪽에는 본인 결정 권한이라는 글자가, 다른 한쪽에는 담보대출이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들이 서로 마주보게 놓인 상태였어요. 명자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날짜와 함께 짧게 적어두었어요. 주민센터 상담 내용, 집에서 발견한 명함과 메모, 변호사가 알려준 주의사항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 것 같네. 명자가 공책을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복실이가 계집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명자는 개에게 물을 새로 갈아주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일주일 후, 명자는 공책에 적어둔 전화번호를 보고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주거 재산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명자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예약을 잡고 약속한 날 복지관을 찾았어요. 접수 창구에 이름을 적고 잠시 기다리니 사회복지사 강소라가 호출했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를 앞에 두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르신,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강소라가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강소라는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고지서, 도시가스 전기 고지서를 차례대로 살펴봤어요. 명자의 현재 재산이 집 한 채와 적은 현금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A사 용지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강소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공공임대주택, 소형 아파트 등 여러 선택이 있어요. 표에는 혼자 살기 적당한 구조와 비용까지 자세히 적어 내려갔어요. 명자는 강소라가 설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노인 대상 연금형 상품도 있어요. 강소라가 새로운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월지급식 예금이라고 매달 일정 금액이 나와요. 긴급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긴급자금 구조까지 예시를 들어 알려주었어요. 명자가 이 집을 유지하는 경우와 매도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앞으로 생활에 더 큰 부담이 될지 수치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와, 이렇게 자세히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명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강소라가 그려준 표와 메모를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집을 지키는 것과 집을 팔아서 자기 삶을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이득인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뒤 복지관 로비에서 실버 요가 그림 교실 안내문을 한 장씩 더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명자는 방금 받은 메모에서 집이 유일한 재산일수록 사용 권한도 가장 크다는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 풍경을 봤어요.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에 붙은 다른 아파트 분양 광고와 비교하며
자신의 집 가치를 머릿속에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갔어요. 이미 주민센터에서 봤던 자문위원 오상진 소장이 운영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 테이블 위에 집 주소를 적어 보여주었어요. 아, 이 동네 잘 알죠. 오상진이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와 매물 현황을 조회해 명자에게 현재 금액대에서 팔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을 설명해 주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상진이 새 종이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안으로 집을 팔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안, 비안으로 집을 팔고 공공임대주택과 연금형 예금에 가입해 월세를 줄이는 방안, 시안으로 집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두고 한 방에 계속 사는 방안을 각각 표로 적어 설명했어요. 각 경우의 예상 월 생활비와 잔액 흐름까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오상진이 견적이 적힌 메모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실 한가운데 쌓인 콘서트 굿즈 상자와 쇼핑백을 벽 쪽으로 옮겨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큰 이삿짐 상자를 하나 펼쳐 남편의 유품과 오래된 앨범, 자신이 쓴 공책과 오래된 옷까지부터 차례대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옆면에 굵은 펜으로 내 짐이라는 글자를 써붙여 두었어요. 복실아, 우리도 이사 준비해야겠다. 명자가 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절반쯤 채운 후 명자는 싱크대 옆에 걸어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복실이 목줄을 만지작거리며 새 집에서도 함께 지낼 물건들인 계집, 담요, 밥그릇을 별도의 작은 상자에 따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후 집 구조에 맞게 어디에 둘지 머릿속으로 위치를 배치해 봤어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명자가 복실이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부엌 식탁 위에 복지관 강소라의 명함과 부동산 견적 메모, 주민센터 변호사 메모를 한 줄로 늘어놓았습니다. 반대편에는 박준식과 사돈이 두고 간 부동산 명함과 담보대출 메모를 나란히 배열했어요. 두 줄의 종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이 앞으로 선택할 줄은 어느 쪽인지 조용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 집을 팔면 나도 바뀐다는 한 줄을 적어 넣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명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오상진 소장과 매매 계약서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계약서 상단에 적힌 주소와 금액, 매도인 한 명자라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읽고 고개를 끄덕인 후 준비해온 도장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오상진이 서명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서명 칸마다 도장을 찍으며 이미 예금 상품과 월세 구조까지 맞춰둔 자신의 계산을 떠올렸어요. 복지관에서 받은 조언대로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명자가 마지막 도장을 찍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뒤 명자는 오상진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했어요. 집값 잔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개설하고 창구 직원에게 연금형 예금 가입서와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금 중 일정 금액은 매달 생활비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명자가 직원에게 요청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은 월세와 공과금 계좌로 자동 지급되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설계해 드릴게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직원이 출력해준 약정서를 파일에 끼워 넣으며 명자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사날이 되었어요. 이삿짐 트럭이 명자 집 앞에 도착하고 기사와 도우미들이 거실의 TV와 식탁, 안방 옷장과 상자들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베란다 창틀과 싱크대, 방마다 전등 스위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한번 눌러 꺼진 불이 다시 켜지지 않게 확인하고 개수대 아랫수도 밸브까지 손으로 돌려 잠갔습니다. 복실아, 이제 우리 새집 가자. 명자가 개의 목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명자가 준비해둔 집 열쇠와 새 주인에게 전달할 관리비 계좌번호와 쓰레기 배출 요일, 단지 규칙 등 간단한 인수인계 사항이 적힌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기 전 복실이 목줄을 잡고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문이 완전히 잠겼는지 한 번 더 손잡이를 확인했어요. 새로 계약한 소형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이삿짐 기사와 함께 집 안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거실과 방, 주방과 욕실을 둘러본 뒤 우선적으로 복실이 밥그릇과 물그릇을 주방 구석에 두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작은 의자를 놓아 앉을 자리를 마련한 다음 상자들을 방별로 옮겨두게 지시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명자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명자는 복지관에서 받은 일정표를 꺼냈어요. 실버 요가 교실과 그림 교실, 음악회 날짜를 확인하고 접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요가 교실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명자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신청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달력에 수업날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새 삶의 일정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요가 수업날 명자는 운동복과 수건, 물병을 가방에 넣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당에 도착해 비슷한 연령대 참가자들과 함께 매트를 깔고 준비 운동을 했어요. 강사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이세요? 옆에서 운동하던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명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 자판기 앞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나누는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음료를 마셨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반가웠습니다. 얼마 뒤 열리는 작은 음악회 날, 명자는 복지관 강당 뒤편 좌석에 앉아 무대 위로 올라온 젊은 가수들을 지켜봤습니다. 트로트 톱 가수의 히트곡을 커버하는 장면이었어요. 조명이 객석을 스칠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한때 가족 단체 채팅방 사진으로만 보던 콘서트 장면 대신 지금 자신의 발로 직접 찾아온 이 소박한 공연장을 눈에 담았어요. 정말 좋네요. 명자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전 동네에서는 새 집 주인이 명자 집에 이사 들어오기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 현관을 열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식과 서은주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이 완전히 명자 이름에서 새로운 소유자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정말 팔렸네요. 서은주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담보로 할 수 없어요. 중개업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준식과 서은주는 잔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더 이상 이 집을 담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새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낮에 다녀온 복지관과 음악회, 집안에 새로 배치한 가구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올려둔 가계부에 월세와 공과금, 식비와 교통비를 적어 넣었어요. 복실아, 우리 잘한 것 같지? 명자가 개를 보며 물었습니다. 공책 첫 장에 재산을 팔아
나를 지키기로 했다는 문장을 덧붙였어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새 동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엌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며 명자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집을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식과 서은주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명자의 새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주말 아침 차를 몰고 단지 입구에 도착해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어요. 서은주가 먼저 차에서 내렸고 박준식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거실 안으로 들어와 새 집의 구조와 면적, 인테리어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새 집이군요. 박준식이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서은주가 부엌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월세예요. 명자가 간단히 답했어요. 박준식과 서은주는 이 집이 전세나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유지되고 있음을 질문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행에서 받은 예금 상품 안내 책자와 자동이체 내역이 적힌 통장, 복지관 강소라의 명함, 요가 교실 일정표가 섞여 있었어요. 박준식은 통장을 집어들어 각 계좌에 나눠져 있는 잔액과 월지급식 예금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통합해서 큰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즉석에서 다시 했어요. 서은주는 새 집의 방 개수와 창문 크기, 주방 구조를 눈여겨봤습니다. 이 집이 명자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가족이 함께 들어오거나 이 집마저 담보로 잡기에는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복도에 놓인 명자의 신발과 복실이 사료 봉투를 보며 이전 집과 전혀 다른 삶의 규모를 체감했습니다. 복실이도 잘 적응한 것 같네요. 서은주가 걔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기가 더 조용해서 좋아해요. 명자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식과 서은주는 사돈 이정희와 한의원 대기실에서 만났어요. 명자 집이 이미 팔렸고 새 집은 소형 월세 아파트이며 예금 상품으로 재산이 분산된 상태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은주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정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나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처분을 되돌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정희는 지인이 경험한 사례를 예로 들며 가능성을 점검했어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박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박준식은 명자에게 건강검진을 이유로 종합병원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박준식이 말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자세히 검사받아 보세요. 병원에서는 일반 건강검진 절차와 함께 인지기능검사와 정신건강문진을 포함한 패키지 검사를 예약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실 TV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캠페인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당일 명자는 간호사가 건넨 문진표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기억력 관련 질문을 체크했어요. 의사가 지시한 대로 간단한 도형을 따라 그리고 단어를 따라 말하는 인지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오늘부터 거꾸로 7씩 빼면서 말해보세요.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193, 86, 79. 명자가 정확히 답했어요. 검사 결과를 나중에 듣기 위해 예약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검사 후 진료실에서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연령에 비해 일상생활 수행에 큰 문제가 없으시네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후견인 선임이나 재산관리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견이 적힌 문서를 진료 기록과 함께 보관하며
다음 방문 날짜를 예약증에 찍어 주었어요. 진료 후 병원 복도에서 박준식과 서은주는 의사로부터 들은 설명과 소견서를 나란히 확인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인지 장애를 이유로 재산 문제를 다시 꺼내기 어렵다는 결론을 공유했어요. 병원 내 카페에 들러 후견인 제도를 검색하던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대신 생활비와 전세 대출 계획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은주가 커피잔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 박준식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같은 주동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자 가정 실태조사 대상 가구로 명자집이 선정되었어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새 집을 방문해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주거 환경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명자가 답했어요. 집안 화장실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상태 등을 점검한 뒤 다음 주의 결과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안내를 남겼습니다. 실태조사팀이 돌아간 후 명자는 복지관 강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집에 실태조사 나오셨던데요. 명자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병원 검사와 오늘 있었던 실태조사 방문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강소라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실태조사 확인서와 병원 소견서, 매매계약서와 예금 상품 계약서 사본을 한데 모아두세요. 강소라가 조언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상담에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명자가 메모를 하며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오늘 받은 진료 기록과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명자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다음 주 명자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실태조사 담당 창구에서 자신의 조사 결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상에 일상생활 자립 가능, 주거환경 양호, 별도 보호조치 필요 없음이라는 평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확인서와 병원 인지 기능 검사 소견서, 사본을 함께 서류 봉투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 명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 상담실로 이동해 정혜준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매매계약서, 사본과 예금 상품 계약서, 병원 소견서, 실태조사 확인서를 책상 위에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요즘 아들 부부와 사돈이 재산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명자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후견인 제도까지 거론하더라고요. 정혜주는 서류를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매계약과 예금 가입이 모두 어머님의 명확한 의사와 서명하에 이루어졌네요. 정혜준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병원과 주민센터 문서에도 인지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자료들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어머님을 방어하는데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명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정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시라는 조언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친 명자는 집에 돌아와 공책 앞장에 오늘 날짜와 함께 병원, 주민센터, 복지관, 변호사 모두 내 편이 될 기록 확보라는 문장을 적었어요.
그 아래에 각 기관 연락처와 발급받은 서류명, 보관 위치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서류 봉투를 전화기 옆 작은 서랍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박준식과 서은주, 이정희는 명자의 새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각자 가져온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어머니, 앞으로의 생활비와 요양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박준식이 운을 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이미 미리 꺼내둔 매매계약서, 예금계약서, 병원 소견서, 실태조사 확인서를 테이블 한가운데 나란히 펼쳐놓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쪽에 명자가 정리해둔 공적 서류들이, 반대편에는 박준식과 서은주, 이정희가 가져온 사적인 메모와 인터넷에서 출력한 정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각각의 서류 왼쪽 상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발급 기관명과 날짜, 담당자 이름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어요. 종합병원, 주민센터, 복지관. 명자가 차분히 읽어갔습니다. 어떤 문서가 실제 효력을 가지는지 보시죠. 서류 정렬을 받고 공적 문서들을 앞쪽으로, 사적인 메모들을 뒤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판단력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요. 이정희가 노인의 판단 능력을 거론하며 후견인 제도를 탐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명자는 이미 준비해둔 병원 인지기능검사 소견서와 주민센터 실태조사 확인서를 이정희 앞으로 밀어두었어요. 여기 보세요. 명자가 두 문서에 적힌 인지 기능 정상, 범주, 일상생활 자립 가능이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공책 메모로 같이 보여주었어요. 박준식은 서류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이 문서들로 인해 후견인 선임이나 재산 처분 무효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서은주는 공책 속에 이미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녹음 가능 통화 기록 메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향후 자신의 발언이 모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모았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해두셨군요. 서은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화가 길어졌지만 공적 서류와 변호사 상담 기록이 확실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더는 법적 수단으로 명자의 재산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럼 어머니 생활비 지원이나 노후를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박준식이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미 생활 구조가 다 갖춰져 있어요. 명자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월세도 자동으로 나가고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와요.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음악회도 가고 있고요. 이미 명자의 생활 구조가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세 사람은 큰 변화 없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박준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자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세 사람이 떠난 뒤 명자는 테이블 위 서류와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복실이 사료를 채워주며 부엌 불을 끄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 동네의 저녁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공책 한 장을 다시 펼쳐 이제 더 이상 깨 밥만 맞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펜을 덮은 뒤 조명을 낮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복실아, 우리가 이겼다. 명자가 개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명자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73세 한명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던 그녀가 마침내 한명자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밥 담당에서 자신의 인생 담당으로, 집을 지키는 사람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한 거였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명자처럼 준비하고 계획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복실이와 함께 새로운 터전에서 요가도 배우고 음악회도 가며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명자의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